여러분 안녕하시죠? 네, 아유 안녕하시겠죠? 안녕하셔야 돼요. 네. 자, 벌써 제가 가정의 달 특집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서 준비한 게 다섯 테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는 왜 우리는 가족이 되면 갑자기 뭐 어떤 능력이 생긴 것도 아닌데 왜들 이렇게 내 가족이 소중한 내 가족이 슈퍼맨이 되기를 바라는지 거기에 대한 원인이 뭔지를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은 영원한 테마죠. 우리 엄마, 나 엄마, 엄마 나는 제일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엄마들에 대한 그 오해 열심히 하는데도 사실은 어떤 보상이든 뭐 결과든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탁 부러지게 오는 게 없다 보니까 더 조바심 나고 더 애가 닳고 더 안타깝고 그러면서도 더 애써야 하는 그 엄마들의 고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세 번째는 우리 너무 이제 엄마들 힘들어 이런 얘기들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조금 나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아빠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빠들이 너무 요즘에 이게 좀 어깨가 너무 처져 있어요. 너무 안쓰러워,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예전에 우리 이전 세대에서 그 남자들이 가지고 있던 힘과 권력을 너무 여자들은 뭐 사실은 누리지 못하고 뭐 이렇게 조금 수직적으로 어떤 게 받아왔던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을 이렇게 수평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게 수평이 돼야 되는데 수평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살짝 오히려 이제 남자분들이 좀 다운된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가정은 정말 솔직히 이건 진짜 그러면 안 돼. 아무리 남편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고 꼴보기 싫어도 아니 가족들 밥 먹는데 새끼들 밥은 다 퍼주고 남편 무슨 뭐 왕따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에요 치사하게. 그런 집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은 적다고 막 투덜대면서 본인들이 다 쓰면서 이건 아니야. 그래서 가장들의 애로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같이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역할에서의 어떤 어려움도 아셔야 된다는 게 그게 세 번째. 네 번째는 뭐 단순한 하지만 영원한 우리 숙제이며 화두이며 남과 여의 다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가족 안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현상들인데, 자, 그럼 얘네들을 좀 소통하고, 뭐, 해결을 하려면, 답이 있을까요? 네. 답이 쉬우면 맨날 뭐, 누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머리 아파하고 하겠어요? 쉽진 않지만, 그래도 한 걸음 나아가는 마지막 단계로 오늘은 이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 이렇게 스토리가 쫙 깨지다 보니까 오늘 뭐가 나올지 예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의 주제는 짜잔. 자,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가족이 갈등을 해소하고 뭐 완전 해소는 아니더라도 가족들의 갈등을 줄이고 소통을 하는 방법이 대화래요. 그래서 대화를 하려고 해. 실제로 대화를 해. 그런데 왜 우리 가족은 대화만 하면 싸우고, 왜? 대화 이꼬로 그냥 싸움이야. 왜 자꾸 대화를 하려고 하면 싸우고, 대화를 해서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왜 더 점점 답답해지고, 벽같이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화의 주제를 얘기를 하려고 하기는 하지만 오늘은 사실은 대화 뭐 이렇게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단계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첫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뭐 대화 뭐 어떻게 대화를 하느니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언젠가 분명히 이제 주제를 잡아서 할 시간이 있을 거고요. 오늘은 좀 가볍게 말. 우리가 대화라는 것도 사실 말이잖아요, 말. 그래서 그 말이 왜 문제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내 딴에는 죽어라 하는데 싸움이 되고 벽같이 느껴지는지, 그거를 살짝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뭐, 이렇게 나눠봤어요. 뭐냐면, 하나는 이게 막
고민을 했어요. 뭐 좋은 말? 나쁜 말? 아우, 그 세상에 딱 좋고 나쁜 게 어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부정적인 말? 뭐 긍정적 언어? 뭐 아우, 그것도 너무 식상해.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냥 들었을 때 좀 듣기가 조금 편안한 말, 그 다음에 들었을 때 좀 듣기가 불편한 말이 뭐가 있을까? 라고 해서 분류를 좀 나눠봤어요. 여러분들 이거 다 보이시죠? 제가 이거 다 못 외워요. 못 외워서 제가 그냥 생각나는 것만 몇 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보편적으로 그냥 듣기 편하게 막 얘기하는 거 그냥 수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사실은 대화는 싸움이 돼서는 안 되는 종류의 아이예요. 그래서 원래는 대화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주로 이제 뭐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되고, 힘들면 위로해야 되고, 고마운 일 있으면 감사해야 되고, 그쵸? 그리고 우리 이것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사예요. 인사. 인사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댔어. 뭐 인사 들으면 좋죠? 누가 나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기분 나쁜 사람 없잖아. 거기다 뭐 칭찬도 있고, 저 뭐 밑에 보면은 뭐 메시지도 있고 인터뷰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인터뷰도 뭐 사실은 요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안에 보면은 뭐 해명도 있고 설명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를 잘한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설명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설명. 예, 설명은 인사 잘했던 것 같아요. 인사. 예, 인사 잘하고 사람들이 절대로 이제 가끔 뭐 칭찬을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걔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저는 그냥 칭찬을 잘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칭찬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제가 다음에 칭찬하는 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러면 다 듣기 좋을까? 라는 제가 사실 질문을 던지고 싶어서 이렇게 썼어요. 왜냐면 어떨 때는요, 여러분들 수다가 너무 듣기 힘들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칭찬이나 사과, 위로, 이게 사실은 들으면 편안해지고 이렇게 뭔가 힐링이 되고 뭔가 마음이 이렇게 좀 뭐랄까 좀 풀리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사과나 위로나 칭찬이나 이런 애들이 들으면 더 화가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냐면 사과가 뭔지, 칭찬이 뭔지, 위로가 뭔지 어설프게 아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제대로만 하면 사실은 듣기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듣기 편한 말이 있으니까 듣기 불편한 말이 있겠죠. 우리가 들으면 뭐 불편한 말들이 있어요. 뭐 여기 뭐 되게 많네요. 뭐 고자질, 그다음에 뭐 거짓말, 이거 너무 듣기 싫죠. 그다음에 지적질, 아우 뭐 난 그 지적질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흉도 싫어하고요. 그다음에 변명, 요것도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변명. 말장난. 저도 말장난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 다음에 우리 부부싸움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말꼬리. 말꼬리 자꾸 늘어진다 그러죠. 말꼬리. 이것도 싫고, 그 다음에 변명. 이거 함구도 있어요. 함구. 함구도 이거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부. 아부도 듣기 싫죠. 그 다음에 자랑 누가 하는데 너무 듣기 좋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 사실. 자랑은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는 막 기쁨에 그런 건데 왜 듣기가 불편할까요? 예. 근데 난 불편하다고 이거 나름 제가 주변에 다 이렇게 물어서 여기다가 이제 넣은 겁니다. 이제 헌 뭐 이런 거 아주 듣기 싫겠죠? 자, 대표적으로 들으면 불편한 얘기가 뭐예요? 잔소리예요, 잔소리. 근데 잔소리는 다 누구나 듣기 싫어해요. 근데 왜 잔소리는 이 시대를 초월해서 끊임없이 잔소리를 할까요? 제가 이 잔소리를 하는 이유, 그리고 사람들이 잔소리를 왜 듣기 싫어하는지,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말을 잘하는지,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포인트는 다음에 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집중적으로 할 거고요. 오늘은 이런 말들 때문에 자, 여러분들 대화, 나는 다 대화한대. 나는 다 소주 한 잔 앞에, 갖다 놓고, 와이프든, 아이들은 이렇게 다 갖다 놓고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나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게 지적질이나 잔소리나, 뭐 변명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예, 빈말이나 거짓말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 말을 할수록 더 답답해지고 차라리 그냥 아이고 안 하고 말어 하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여기서 쓴 글 중에 함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함구라는 표현을 제가 여기다가 쓴 이유가 있어요. 제가 부부 사이던 부모 자식 간의 사이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요. 막 자기네가 막 이렇게 싸웠대. 싸웠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얘가 아무 소리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아무 소리 못하더라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무 소리 못하더라는 이퀄? 내 말이 맞지? 그러니까 너 더 이상 할 말 없는 거지? 반박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긴 거야. 내 말이 맞는 거야로 해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상대방을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사람이 두 명이잖아요. 그럼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A가 얘기를 하길래 이제 이 상대방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던 상대방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그냥 더 이상 말을 해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입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언쟁도 사실 여기 이제 그 들으면 불편한 말에 언쟁도 있지만 언쟁도 어느 정도는 실마리가 풀릴 것 같을 때 언쟁이 가능한 건데 한쪽이 너무 억지를 부린다던가 너무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던가 너무 자기 생각만 옳다고 얘기를 하면 어차피 얘기해봐야 안 되니까 입을 닫아버리는 건데 그거를 그 A는 내 말이 옳아서 상대방이 더 이상 반박할 근거도 없고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입을 닫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이 둘의 관계에 극단적인 사실은 회복 안 되는 갈등이 시작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함구는요, 차라리 다른 거, 잔소리든 다른 거는 변명이든 이런 것들은 그래도 하는 진행 과정 중에 있는 거라서 뭔가 수정하거나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뭐가 보여요. 근데 이 함구는 도대체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함구를 내가 이겼어. 내가 이 싸움에서의 승리자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계속 머릿속에 그거를 갖고 살기 때문에 그냥 사실은 평행선이거나 극단적으로 깨지는 커플의 전초 단계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함구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화라고 할 때는 제가 듣기 편한 말로 들어가 있는 쪽의 얘기들을 주로 많이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사실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설령 나쁘더라도 대화로서 진짜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아까 듣기 불편한 쪽에 있는 말로 주로 이 말을 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늪에 빠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말을 많이 한다고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제가 오늘 얘기할 첫 번째 얘기예요. 자, 그러면